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송건 목사입니다. 이 윤 대통령이 고리파가 점점 강하여져서 위험할 지경에 처해가는 지금 상황인데요. 태극기 우파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이 겨울 전국이 돌아오면서 이 광장에서 이제 그 보호하는 그런 그 방패막이가 좀 약하여지면서 이 총선 전국으로 돌아오면서 이 고립무원으로 가고 있으면서 무슨 안에 김건희 여사의 쌍특검 이런 것까지 아킬레스 건까지 지금 기울어지고 자신의 장모까지 이 대통령 역사에 있어서 이런 일까지 이 수감이 되어지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심사롭지 않습니다. 자, 이런 때에 김기현 오른팔 이런 마저 또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 핵심 측근들마저 지금 팔이 잘려나가듯이 이런 지금 상황에 이 보수 우파 정권이 가까스로 이제 뭐 한 40만 표 차이로 결국은 0.7% 72% 차이로 가까스로 이렇게 정권을 되찾았는데 이 취임식 때 말이죠. 취임식 때에 이 윤 대통령은 이 자유우파라고 하는 기치를 높이 들었는데, 자, 우리가 벌써 잊어버리지는 않고 윤 대통령 취임사를 한 번 더 다시 보니까요. 취임사 때 핵심 키워드가 자유가 35번이라 했다. 이렇게 하고 윤석열 취임사 자유의 가치 재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보도를 하면서 또 뭐 다른 이제 한겨레 같은 좌파 이 언론에서는 뭐 통합 이야기는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아주 비판적으로도 하면서 이 보수 언론 같은 데는 이렇게 자유 그리고 글로벌 이제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외교 정책에 있어서 엄청난 이제 그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교와 안보를 확실히 하고 국제 외교 하면서 역사의 이 100명의 이 나라의 수장들을 만나고 죽도록 이 고생을 하고도 이 경제 문제 또 집값 물가 문제 이런 것에다가 이렇게 400조 지난 정부의 이 문 정부에 의해서 400조 빚을 떠안았습니다. 400조 빚을 떠안고 보수 우파의 영향력을 확대 노력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다 썼지만은 이 49.5% 45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선거에 수확을 얻고 나서도 30% 초반 뭐 한 번 두 번 이제 40% 초반까지 한번 올라간 적이 있고요. 이렇게 10% 이상을 계속적으로 까먹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언론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심각한 저변의 문제가 이게 아직도 심각한 이제 좌파 주사파 이런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한 번 더 우리 자유우파 쪽에서 힘을 내야 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자신의 사람으로 기용되어진 이 김기현마저도 그리고 윤핵관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나가면서 이 김기현은 말이죠. 또 특히 윤 대통령과 뭔가를 이렇게 엇박자가 나가지고 울산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했다 하는 말도 들리는 거 보면은 서로 간의 이 감정도 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다 잘려져 나가고 김장연대도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비대위를 지금 한다. 공천위원장을 다시 누구를 뽑았다. 뭐 이러면서 비서실에도 말이죠. MB 사람들을 비서실에도 많이 고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저변에 함께 했던 정당과 과거에 바탕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참 외로운 그 MB의 이런 사람들을 기용할 수밖에 없는, 자, 이렇게 해서 생태계까지 너무도 견고하게 대못을 박아놓고 주사파 정권이 이 조직화하고
그리고 해먹을 것 다 해먹고 400조 비철 소득주도 성장인가 뭐 해가 집값을 단떡 올려놔놓고 이렇게 경제에 나눠 먹을 것 다 먹고 말이죠. 그렇게 해놔놓고 설거지하고 핏잔치를 해야 되는, 참 이런 걸 보면 너무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파에서 보면은 너무도 이 안보 외교 이런 것을 잘 해나갔었는데 이게 지지도는 올라가지는 않고 지금 이런 그 상황에 이제 코너에 몰리는 상황에 지금 간 것이 정말 그 국힘당에서도 이 무엇보다도 이 문 대통령이 참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 문 전 대통령이 상황짓을 얼마나 하고 발목을 잡고 그러면서 이렇게 갑질을 계속하면서 방해 공작을 계속 놓았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이 국회가 너무도 이렇게 크고 하니까 이 정말 용신할 수가 없고 저 운동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게 도전을 해 오는지. 자, 여기에 우리가 과거 이 강화문 기독교 쪽인 우파, 강성 우파 기독교 이 우파 보수가 이게 태극기파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런 지금 벌써 넘어갔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정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통의 상황지 갑질을 계속 태클을 거는 것, 거기다가 말이죠. 이제 그 강자유 보수 운동을 믿고 이 자유 신념 이념을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였지만은 거구 프레임 이념에 그냥 이렇게 갇혀버려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니까 뭐 통합도 하지 않고 또 뭐 빨갱이 타령만 하느냐, 그리고 이 뭐 북한과 대화해야 된다, 이런 그 얼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이 국힘당에서 받쳐주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강력하게 두 트랩으로 계속 나갔으면은 이게 될 텐데, 대통령이 한때는 이 얼마나 자유를 취임식 때 말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행사 때마다 이 전 세계의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서 이 무슨 가짜 평화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 이것을 통합보다도 이게 아찔하다, 이거를 무너뜨려야 된다, 비열한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 대통령 혼자서만 이렇게 해나가니까 국힘당에서 받쳐주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러므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언론 장악, 언론도 이번에 이동관 방통위 여기에 나옵니다. 이동관 방통위조차도 이렇게 지금 낙마를 탄핵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낙마를 안 할 수가, 이게 비껴날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사임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 위한 충정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언론도 말이죠, 아직도 너무도 깊이 뿌리가 박혀 있어 가지고 지금 이런 그 상황에 좀처럼 이게 그 언론 이런 그 방향이 바뀌질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제는 사랑하는 아내 이 김건희 여사, 이거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쌍특검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킬레스건인데요. 쌍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쌍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 이런 겁니다. 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다가 여기 이제 두 번째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거하고 두 개를 쌍특검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쌍특검이 위험한 게 뭐냐 하면은 요게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해갖고 4월 27일 벌써 사전에 치밀하게 이 계획표를 이쪽에서는 야권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정해놓고 이 무조건 된다는 겁니다. 패스트 트랙 올리면은. 그렇게 해서 4월 27일 날 상임 심사를 하고 180일, 그 다음에 90일 법사 이 심의가 90일, 그래 160일 하면은 2023년 12월 28일 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12월 28일 날 이제 산정이 돼가지고 본회의에 붙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여론조사를 이제 이렇게 총선 영향에다가 딱 맞추어 놨다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이렇게 뭐 언론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이 60.5%다, 5%다. 이걸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떳떳하게 쌍꺼풀 받자. 이게 누굽니까? 윤희숙도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김웅 국민의 이게 조금 이 사람은 이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 사람도 떳떳하게 쌍꺼풀 받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이게 이렇게 쌍특검의 절차 일정을 보면은 특검법 12월 28일 날 통과를 특검법을 하게 되면 대통령 특검 수용을 해서 하면은 공포를 하고 요렇게 해서 쭉 나가면 특검 임명하고 수사 준비하고 이 뭐 특검에 지금 누구 조국하고 뭐 또 황 누군가 그 저기 아주 그냥 쌍욕하는 사람들 그 지금 말을 거론을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수사 준비를 하고 하는 사이에 요게 24년 4월 10일이 요게 이제 2004년 4월 10일이 총선이 여기다가 있는 요 전후를 해가지고 요렇게 딱 끼워놨다는 맞춰놨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역을 상정한다 그래가지고 너무도 국회의원 수가 많으니까 이동관 방통위도 그만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처했고 여기다가 김건희 여사 부인마저도 이 진행이 되어져야 될 위험에 있고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의 그 어머니 최은순 씨마저도 이렇게 초범인데도 이 전격 구속 수감되는 한국 정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장모되는 사람이 이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감이 돼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그 참 김건희 여사가 또 어린 신부처럼 왜 이 최재명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이런 이런 궁지에 몰리게 되는 이렇게 뭐 명품백이며 향수병이며 뭐 도사 법사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 그 신앙 위에 원래 집안이 가졌던 신앙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퇴진 뭐 하고 또 탄핵하고 뭐 이렇게 끊임없이 백 몇 차를 계속 이 광화문에 이 좌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패막이는 국민행동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정강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태극기 우파 이 광화문의 아스팔트 세력이 그 조국의 그 기울어지는 운동장 그걸 다시금 회복하고 이 쏘아 올려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이렇게 만들어낸 엄청난 힘을 발휘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문재인 물러가고 나서 이게 조금 소강되어지는 가운데 이번에 이런 그 코너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시 한번 광화문 애국 운동 세력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디 있나요? 태극기 세력, 정강훈 목사의 그 강력한 지도력 아니면은 이 정권이 또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곤욕을 좌파로 가면은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미군 철수 물러가고 또 뭐 낮은 단계 평화 낮은 단계 연합으로 이렇게 연방제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뭐 정강훈 목사님 말대로 이제 새 대통령이 다 사인을 해놓은 상황에 이거는 뭐 그냥 이제 통일로 합치자 뭐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뭐 핵무기도 우리가 같이 쓰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어질지 너무너무도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도 이게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자유 무슨 이런 강력하게 부르짖던 이런 말도 이제는
더 이상 하기가 피곤해져 버린 모습을 보겠는데 한국 교회마저 지금 이런 그 자유 우파의 글로벌 이 미국과의 동맹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완전한 그 서구적인 그 기독교 가치, 이승만 가치 이런 것들인데 큰 교회가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너무너무도 답답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도 정말 이 기울어진 이 좌파 주사파의 세력, 이 운동권의 세력이 이렇게 내리 속으로 교계 속으로 민중 속으로 너무도 깊숙하게 들어온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 대통령 한 사람으로서는 이 역부족이라는 것이 너무도 절실히 느껴집니다. 힘을 냅시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